네, 코스닥의 히든 챔피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주요 이슈 살펴보면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2% 넘게 빠지고는 있지만 사실 나흘 동안 굉장히 강한 상승을 줬습니다. 나스닥만 한 8% 올랐죠.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간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은 조금 어떻게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 하필 연휴 기간일 때 해외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이제 해외 증시가 상당히 호조세를 보였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지금 오늘 금일도 그렇겠지만 국내 증시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곤 있습니다. 물론 다만 이제 어떤 추세적인 뭐 장기간의 뭐 반등으로 이제 이어질 거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힘든 여러 가지 대외 요건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 뭐 실적 발표 위주로 미국 증시도 이제 업체별 이제 차별화가 좀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은 국내 증시도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게 제가 그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저희가 뭐 국내 증시가 많이 빠졌을 때 표에서도 보이시다시피 사실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 전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국내 증시가 여러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당히 1월 달에 이제 연초에 상당히 많이 빠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은 사실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국내 증시와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감해도 구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이러한 점이 어떤 단기간에 좀 반등 요소로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볼 종목 바로 살펴보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말씀드릴 텐데,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인탑스라는 종목입니다. 음, 네, 인탑스라고 하시면은 대부분 이제 저희 핸드폰, 스마트폰의 이제 껍데기라고 하는 이제 네. 케이스를 주로 하는 전문 기업을 부품 업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최근에 어떤 조정장에서도 주가가 많이 조정을 안 받으면서 상당히 많이 상승폭을 커왔던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지금 시점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어떤 사출 금융에 대한 그 제조 기업에서 벗어나서 향후에 좀 확장성이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고, 그거 대비해서는 올해 뭐 단기 변동성은 주가가 워낙에 단기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올해 내내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일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네,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인탑스 케이스 네, 중심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진단 키트라든지 네, 네, 그리고 이 전자 가격 표식이 ESL인가요? 네, 네, 이런 것도 맞습니다.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단 모바일 쪽 그 케이스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쪽 부분도 올해는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뭐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여타 모바일 업체들과 똑같이 결국은 전방 시장 자체가 상당히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해주신 어떤 신규 사업, 뭐 진단 키트를 포함한 이제 신규 사업의 성장성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져온 표 하나 보시면은 저희가 그 IT 디바이스 기기에 상당히 치중돼 있던 매출 비중에서 최근에 그 IT 디바이스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매출 성장이 일어남에도 IT 디바이스에 대한 매출 비중이 낮아지는 게 그만큼 또 신규 사업에 대한 그 사업 진행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진단 키트인데, 오늘도 뭐 진단 키트 관련해서 코로나 뭐 재확산 여부와 맞물리면서 상당히 뭐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좋은데, 인탑스 같은 경우가 기존의 어떤 제조 공정을 살려서 하고 있는 게 진단 키트의 그 키트를 이제 직접 제조해서 양산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고, 사실 뭐 대표적인 게 최근에 진단 키트겠지만, 진단 키트가 향후에 뭐 실적의 변동성이 커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믿을 만한 구석이 많은 게, 뭐 IT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사실 뭐 가전 케이스에도 진출을 했었었고, 자동차 부품이나 최근에는 뭐 그 말씀드렸던 뭐 ESL 전자 가격 표시기, 그리고 올해부터 또 기대되는 게 로봇 생산까지도 진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모바일 쪽에 좀 치중돼 있었지만 상당히 꾸준하게 어떤 양산이나 제조 공정 노하우를 살린 거를 그 회사 측은 뭐 2020년부터 발표한 뭐 CFL이라고 하는 어떤
본인만의 사업 그 플랫폼을 만들면서 상당히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제품의 어떤 제조 공정을 좀 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실적 부분도 이러한 신규 사업이 상당히 크게 이끌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CMF 기술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은 나오시는 것처럼 이제 제품이나 이제 자동차 뭐 산업에 연관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디자인과 제조를 할 수 있는 양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CMF 기술에 대해서 양산 제품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실적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드리면은 올해 이제 1조, 그러니까 21년에 매출액 1조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물론 아직 4분기 실적 발표가 남아 있긴 한데 22년에도 외형적으로 30% 가까이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신규 사업인 진단 키트의 뭐 판매 대수나 아니면은 로봇 등 이제 타 산업으로의 어떤 확장 가능성을 더 감안하면은 실적 부분과 어떤 그 주가적인 측면도 상당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인탑스. 근데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괜찮을까요? 사실 이 시점에서 어떤 추가적인 좀 모멘텀 같은 것도 찾아봐야 될 시기일 수도 있겠는데, 물론 이제 단기에 어느 정도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연말에 인탑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발표를 했거든요.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 매입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어떤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고 해도 시총이 아직 실적 대비해서는 결코 비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성장이나 어떤 주주 친화적인 행보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충분히 좀 추가 업사이드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이 시간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있는데 네. 첫 번째 종목 인탑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JLK라는 종목입니다. 네, JLK. 네, 이 종목이 의료 솔루션 AI 관련 기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방송에서도 이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있던 업체인데, 네. 사실 앞서서 인탑스 같은 경우는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어떤 낙폭과대라고 보긴 힘든 그 부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좋은 펀더멘탈 대비 최근에 어떤 시장의 영향으로 JLK는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만 충분히 부각이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결국 말씀해 주셨다시피 JLK도 AI 의료 쪽 솔루션을 가진 업체인데, 이쪽 관련해서 얼마나 경쟁 업체 대비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올해 정말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렇게 수익적인 측면도 좀 보여줄 수 있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경쟁 업체 대비 경쟁력 쪽을 보면은 사실 JLK가 AI 의료 쪽에서도 타겟 시장을 상당히 잘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병원이나 의사의 어떤 그 거부감이 좀 덜 드는 뇌질환 쪽이나 암 시장, 그리고 시장 자체도 훨씬 크기 때문에 이쪽을 좀 타겟으로 JLK가 타겟팅을 상당히 잘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관련해서는 뭐 그 사실 뭐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지만 엑스레이나 이런 저부가 제품 위주가 아니라 CT나 MRI 기반 솔루션을 좀 제품에 집중을 하면서 향후에 뭐 보험 급여화나 이런 거 여부에 따라서 수익 기여도 상당히 좀 빠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결국 이런 의료 AI 의료 솔루션 업체를 소개를 하면은 결국은 숫자 측면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게 될 텐데,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그 일본의 긴급 승인받은 폐질환 솔루션 쪽이 네, 올해부터 좀 그 본격적으로 수익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B2C 사업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메타버스를 이제 원격 진료의 재외 국민 대상으로 적용한 메디허브 텔레 사업도 상반기 중에 좀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올해 좀 실적을 보여준다면은 연말에는 충분히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탑스에 이어서 오늘 JLK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히든 챔피언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